여러분, 혹시 요즘 무릎이 욱신거리시진 않나요?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오늘은 장마철이 오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무릎 관절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매일 딱 10분. 이 습관만 잘 지키셔도 훨씬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경기도 양평에 사는 74세 이금래 어르신. 젊은 시절 농사일에 자식 뒷바라지까지 무릎 쉴 틈 없이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몇 해 전 장마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무릎이 퉁퉁 붓고 열이 나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결과는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 그날 이후로는 비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해요. 그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자전거도 타시고 마을회관 프로그램에도 매주 참여하신답니다. 비결이 뭐였냐고요? 바로 하루 10분 관절 루틴입니다. 전문의가 추천한 방법으로 간단한 스트레칭과 온찜질을 매일 실천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무릎이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장마철에는 왜 무릎이 더 아플까요? 비가 오기 전엔 기압이 낮아지는데 이때 우리 몸속 관절에게 압력 균형이 깨지면서 무릎 관절 속 연골과 뼈의 미세한 자극이 더 커진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평소에 있던 염증이 더 활발해져 통증이 훨씬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꼭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맑을 때 준비를 안 하면 비 오는 날엔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관절 관리 루틴, 하루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찜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수건을 무릎에 5분 정도 대주세요. 혈류를 도와 관절 내부의 점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단, 너무 뜨겁게 하시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40도 정도 미지근한 온도가 좋아요. 두 번째는 앉아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무릎을 쭉 펴서 5초간 들고 다시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양쪽 번갈아가며 10회씩만 반복해보세요. 이게 근육을 자극해서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걷기 대신 실내 무릎 운동입니다. 외출이 어려울 땐 집에서 수건 한 장 깔고 제자리 걷기 동작을 3분만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무릎 주변 근육에 혈액이 돌기 시작하고 관절 안의 윤활유도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체중 조절입니다. 무릎 관절의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체중입니다. 몸무게가 1kg이 늘면 무릎은 최대 4kg의 압력을 더 받게 된다고 해요. 식사를 줄이기보단 간식과 저녁 늦은 식습관을 조절해보세요. 참고로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절염은 병원에서 완치하는 병이 아니라 본인이 일상에서 관리하는 병이다. 이 말 정말 와닿지 않으세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인생이 작아집니다. 걷지 못하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사람을 못 만나고 사람을 못 만나면 마음이 우울해져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집니다. 장마철이 본격화되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 내 무릎을 살리는 시간. 지금은 괜찮아도 3년 후, 5년 후에 내 몸이 분명히 그때 해두길 잘했다고 말해줄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무릎은 안 쓰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관절은 써야 윤활유가 돌고 그래야 연골도 살 수 있어요. 걷기 어렵다고 계속 누워만 계시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리만 나고 통증이 없다면 대부분은 관절 사이 공기방울이 터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소리와 함께 붓거나 통증이 생긴다면 그건 관절염일 수 있으니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절 보조제를 드시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MSM 같은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겐 도움이 되지만 의학적으로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건 아니에요.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에 10분만 무릎을 위해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보약보다 낫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찜질을 하고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다리를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하고 거기에 가벼운 실내 걷기까지 해주면 무릎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게 다 합쳐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문제는 이걸 꾸준히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몸을 돌본다는 생각으로 실천하는 게 핵심이에요. 서울 서초동에 사는 이한구 어르신은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시다가 무릎이 나빠졌다고 해요. 오랜 시간 바닥에 앉아 있으셨고 간식도 자주 드셨다는데요. 결국 연골이 많이 닳아 수술까지 고려하셨답니다. 그러다 보건소에서 열리는 관절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셨고 그때부터 하루 10분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주사도 끊고 가까운 공원까지 산책 다니신다고 하네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병원비 아끼려고 참고 버텼더니 나중엔 수술비가 몇 배로 들더라고요. 관절 통증은 절대 저절로 낫지 않아요. 참고 가만히 있으면 굳고 굳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러다 결국 수술밖에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 덜 아플 때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무릎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보다 엉덩이가 조금 높도록 하시고 일어날 땐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오래 앉아 있을 때는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딱딱한 바닥에 앉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연골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기 때문에 매트나 방석을 꼭 사용하세요. 찜질을 하실 땐 상황에 맞게 하셔야 해요. 통증이 있고 붓는 날엔 냉찜질로 식혀주고 아침에 뻣뻣한 느낌이 들 때는 온찜질로 풀어주세요. 그날그날 증상에 따라 바꿔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릎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처럼 닳아 없어지면 새로 살 수도 없고 붙여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무릎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10분 내 무릎을 위한 시간을 내보세요. 단순한 운동 같지만 그 꾸준함이 여러분의 3년 뒤, 5년 뒤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무릎을 아끼는 건 결국 나를 아끼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편안해지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시작해보세요. 무릎이 아플 때 어떤 음식 드시나요? 도가니탕? 염소탕? 홍화씨? 오래전부터 무릎에 좋다고 알려진 민간요법, 정말 다 효과가 있을까요? 무릎 건강에 진짜 좋은 음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잘못된 식습관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등푸른 생선은 꼭 챙겨 드세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관절 속 염증을 줄이고 연골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삶은 브로콜리나 케일도 좋습니다. 이런 녹황색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관절염 진행을 늦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 고기 대신 콩과 두부로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보세요.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과 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과 함께 관절 윤활을 도와주는 좋은 지방이 많습니다. 한방 재료로는 우슬이 자주 언급되죠. 무릎이 약해졌을 때 기혈순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체질에 따라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릎에 안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당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과자나 음료,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몸속 염증 수치를 높여서 관절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짠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많으면 체액이 관절에 쌓이고 그로 인해 무릎이 더 붓고 아프게 됩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튀긴 음식도 관절의 적입니다. 포화지방과 화학 첨가물로 가득한 음식은 체중도 늘리고 관절도 상하게 합니다. 술과 커피도 조심해야 합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몸속 수분을 빼앗아 관절을 더 건조하고 뻣뻣하게 만듭니다.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간요법을 믿고 따라하시는데요. 도가니탕을 먹으면 연골이 생긴다는 얘기, 우슬차를 마시면 무릎이 낫는다는 얘기, 계란 껍데기를 갈아 먹으면 칼슘 보충이 된다는 얘기. 이 중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된 건 거의 없습니다.
도가니탕은 콜라겐이 풍부하긴 하지만 지방 함량도 높고 그 콜라겐이 바로 우리 연골에 쓰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체중만 늘릴 수 있습니다. 우슬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독성 반응이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함부로 타려 마시는 건 위험합니다. 계란 껍데기는 단단한 껍질을 갈아먹는다는 점에서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흡수율도 낮습니다. 민간요법은 참고만 하시고 기본은 식단과 생활 습관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 장마철 생활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비 오는 날 방바닥에 따뜻하게 보일러 돌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고온다습한 바닥에서 오래 있으면 관절이 더 붓고 아파질 수 있어요. 무릎 담요나 전용 찜질기처럼 무릎에만 집중적으로 열을 주는 방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외출하실 땐 무릎 보호대 꼭 착용하세요. 기압이 낮아질수록 관절이 민감해지는데 보호대가 무릎을 안정시켜주고 통증도 덜어줍니다. 단 하루 종일 착용하면 혈액순환에 방해되니까 2시간 이상은 피해주세요. 욕실에도 꼭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미끄러지면 무릎은 바로 다칩니다. 욕실 사고 한 번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걷지 마시고 침대나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세요. 자고 일어난 직후엔 관절이 굳어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관절에 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마음입니다. 비 오는 날은 우울해지고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은 금방 굳고 마음도 더 무거워져요.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취미 활동이라도 하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무릎도 건강해집니다. 하루 10분의 실천이 내일을 바꿉니다. 무릎이 덜 아프면 인생이 훨씬 넓어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